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깊은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아주 훌륭하신 분, 또 미녀를 모셨습니다. 최정희 자유대한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 인사 한마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그 프로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모임 종로 집행위원장. 좀 길어요. 뭐 하는 모임입니까 이게? 예, 2014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네,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세월호. 예. 이게 그 총체적 그 국가의 그 부정이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서경석 목사님께서 네. 당시 그 사회 지도층을 그 아우러 갖고 딱 1개월 만에 네. 1개월 만에 만든 게 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모임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라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안에 대한민국을 새로이 그 각성해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모임을 만들었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월호 사건 나고 한 달 맞습니다. 뒤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종로구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전국적인 조직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전국 조직이었습니다. 네, 예.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모임. 네. 그때 대표는 전국 모임의 대표는 누구셨습니까? 그러면? 서경석 목사님. 서경석 목사님이 네, 대표셨군요. 네. 예, 거기에 종로 집행위원장 하셨다. 네. 그다음에 자유교양재단 창립 준비, 지금 준비위원이세요? 네. 자유교양재단이라는 것은 또 어떤 재단입니까? 네.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그 좌파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좌파가 그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일으켰다고 보는 사람인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전교조가 네.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네. 또 그 국가관도 왜곡시키고 네. 지금 이제 그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 성 같은 것도 지금 그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교조가 우리 그 학생들을 망쳐서 지금 40대, 50대도 지금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유교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그 전교조에 의해서 국가가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들을 깨워야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단체를 만들고 그런 말하면 있습니다. 반전교조 단체네요. 그렇죠. 반전교조 예, 단체. 예. 자, 그다음에 자유대한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님이세요. 네. 자유대한 국민모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도 막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계셔서. 네. 예, 예. 여기는 그 노재봉 그 전 예. 그 국무총리님, 노재봉. 예, 예, 노재봉 전 국무총리님이라든가 그 네. 최광 전 장관님이라든가 최 누구요? 최광 그 네, 예, 예. 장관님이라든가 이런 정말 그 우리 국가를 그 최고위층에서 이끌으셨던 분들을 모시고 네. 그 노재성 그 위원장님이 예. 전 동아일보에 그 4.19 때 그 취재를 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 동아일보의 그 기자이셨던 그 노재성 위원장님께서 저는 그래서 노재봉 그 위원장님을 선배라고 부릅니다. 언론부 그렇죠. 선배라고. 예, 예. 노 선배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노 선배님께서 네. 당신의 진짜 사제를 털어갖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양반인데 네, 네. 이분께서 문재인이가 그 대통령으로 있어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파괴를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문재인이 파기한 것의 핵심의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유 대안의 국민 모임이다 우리는. 아. 그래서 이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 예. 그런 모임입니다. 예. 보니까 뭐 그 말하자면 완전히 그 자유 우파, 네. 뭐 저쪽 사람들 보면 수구 우파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네. 그런 그 경력을 갖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그 광화문에서 가끔 그 고교 연합 하실 때 모습을 좀 뵀던 것 같아요. 예, 고교 연합에도 멤버였고, 네. 그 고교 연합에서는 이제 대변인실에 있었는데요. 예, 네. 그 원래 그 대변인을 맡으셨던 우리 그 선배님께서 너무 너무 잘하셔갖고 네. 저희는 그냥 거기에 빚을 못 부셨다? 소속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고교 연합 너무나 그 기대가 크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단체잖아요. 네. 네. 고등학교는 안 나온 분은 예, 안 예,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뭐 사회활동 많이 하셔서 굉장히 여러분들하고 교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교류 많습니다. 예, 우리 우파 모임에서는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을 안 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그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에도 그랬고 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좀 우파들이 모여야 한다 하는 그런 그런 어떤 뭐랄까 강렬한 욕망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최정희 위원장님에게 많은 걸 부탁해서 여러 점을 소개받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제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갈까요? 네. 제목이 또 다시 제목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또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또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자. 자, 제가 파일을 좀 실수로 숨겨놨는데 다시 한번 꺼내서 그 파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만드실 때 제가 옆에서 뵈갖고 그게 너무나 타이틀이 좋아서 다 외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꺼내놨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또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 여기서 그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좌파와 또 그 부패한 자들, 그 우파이나 우파가 아닌 사이비 우파, 그 다음에 좌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맡길 수 없다는 얘기는 그들이 지금 맡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맡은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은 좀 이제 좁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좁게 얘기하면 국민의힘. 좁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이고 넓게 얘기하면 자기는 보수라고 그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그 사리 사욕만을 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지금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그 위험에 빠뜨린 그런 그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제 다 굉장히 크게 퍼져 있죠. 네. 그러니까 좁게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네. 좁게는 국민의힘이다. 네. 그러니까 좁다라는 의미는 거기가 타깃이라는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을 맡길 수 없다. 결국은 그런 얘기네요. 좁게 보면. 좁게 보면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그 애증이 있죠. 애증이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에 완전히 100% 맡기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굉장히 잘못해 왔는데 좀 제발 잘해 주십시오. 지금 전당대회 3월 8일 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울 그 대표를 뽑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목에 맞게 직설적으로 본인은 제목을 본인이 정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은 좋게 보면 국민의힘이다. 네. 그들은 말하자면 국민의힘입니다. 그들이 지금 맡고 있다. 네. 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중에서도 제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탄핵파 있잖아요. 탄핵 그다음에 그 부정선거 묵인파 탄핵하고 그 임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 불법 탄핵과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하고 그 카르텔을 만든 세력이 있어요. 기성 정치를 지금 끌고 가는 그런 그 인조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분들을 저는 그들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가 정말 순조롭게 잘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천하람이라는 듣도 못한 그런 젊은 정치인이 뛰어나온다든지 이런 좀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참 공정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지 않나 이런 두려운 그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 전당대회 하나만 가지고 맡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아까 애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의 애증을 느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애증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도 했고 미워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뿌리를 올라가면 우리 건국 대통령 건국 대통령께서 만드신 자유당이 있고 그다음에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그 공화당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끌고 온 그 보수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수당이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새누리당까지 왔고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이때까지 민주당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정이고 그다음에 증은 불법 탄핵에 의해서 지금 불법 탄핵파가 그 국민의 힘을 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증이죠. 그들이 주도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주도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욕을 많이 먹었으니까 반성을 해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그런 걸 바랬죠. 정말 그런 걸 바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결국은 또 다시 집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다는 얘기인데 한 지금 10개월째 됩니다. 10개월 동안에 그들이 보인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밉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찝어줄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하려고 출발하신 것, 그거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대통령으로서 그 당신의 그 5분이라는 5년은 사실 짧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당신께서 그 해야 될 일을 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지금 엉뚱하게 그 국회에 앉아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그 가짜 국회의원들을 밝혀서 이분들을 내보내고 진짜 국회다운 국회에 그 법치를 우선 세워서 행정부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입법화해서 국회에서 힘을 받아갖고 바로 이제 그 국정에서 이게 실현이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법부는 원래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서 완전히 법치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어서 지금 행정부하고 입법부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 입법부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짜 국회의원에 의해서 입법 과정이 모든 것이 다 태클을 당하고 있고 차단당하고 있으니까 한술 더 떠서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렇지만 말이 안 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지금 내포되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사법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윤 핵관이라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 그럼 그러니까 증이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표를 찍을 때 우리가 이제 본인이 찍었다 안 찍었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선택은 윤석열 후보를 찍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찍을 때 저분을 찍어주면 저분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죠. 그랬으니까 찍어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일을 하려면은 사이로 부정선거를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사이로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일을 기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기피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탄핵 세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윤핵관들이 기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그렇지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께서 저는 나름대로 저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을 걸려서 꿈을 꿔도 이룰 수 없었던 대통령이라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진심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성공하시고 싶은데 이분이 국회가 저렇게 민주당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건 이분이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이로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막는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 계신 그 윤핵관 이분들이 오히려 그 4.15 부정선거를 네. 그 수사를 막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하느님만 안다. 네, 이거죠. 네, 아니면 네. 둘 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예. 둘 중 하나가 그런 건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만 안다 이렇게 표현이라는 예, 겁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네.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4.15 부정선거다. 네. 또 하나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안 한다. 네. 실망스럽다. 증에 해당하는 것. 네. 미운 것.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그 문재인 그 이재명. 예, 우리 대한민국을 그 완전히 그 몇십 년을 퇴보를 시킨 네. 이 그 문재인 아저씨하고 이재명 아저씨. 예.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문재인 아저씨라고 보니까. 이 두 아저씨 왜 저기 수사 안 합니까? 사법 처리를 못 한다. 예. 일단 그리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또 이재명 아저씨는 주장하기를 네.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검찰이 자기를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괴롭힌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해야 되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못 집어넣어서 그렇지. 이 두 분 수사를 하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 신용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용만 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해서 그 빨리 좀 스피디하게 사법 처리를 해달라. 5년 중에서 벌써 10개월이 지나갔다. 예, 그래서 증입니다. 자, 혹시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그 다른 모든 국민들도 똑같을 거예요. 정말 그 분노하고 이것도 역시 증의 커다란 그 요인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움의 한 원인이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법치주의를 우리 대통령이 그 법조계 인사지 않습니까? 법을 전공하신 양반인데 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그 깨부수는 게 그 50억 클럽을 무죄라고 하는 거죠. 전 특히 거기서 말하고 싶은 게 대가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대가성이 없다는 식으로 해갖고 그 이런 그 고위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뇌물을 뒷문으로 그 뇌물에 대한 사법 처리를 이렇게 그 회피하는 그 용어가 바로 그 대가성인데요. 정말 그 우리나라의 그 공직 사회가 그 청렴하게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대가성이라는 조항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직자로 있을 때는 나는 사람들한테 돈 주고받는 거는 다 꾸고 뭐 처형전서 쓰고 뭐 이렇게 하든가 해서 아무튼 그 남한테 그 헛돈을 공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지 그것을 대가성이 없는데요. 이건 죄가 아닌데요. 이러면 안 되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개가 모두가 다 사법적인 처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리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밉다. 증인. 사법 말고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이념적인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념적인 데는요.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라고 굉장히 정말 싫었던 게, 그 5.18 를 뭐 헌법 전문에다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5.18 때가 그랬는데 그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민주화 운동이 전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5.18 사태라고 그랬어요. 5.18 사태고 그 맨 처음에 그 촉발된 것이 운동권 학생이라는 사람이 그 버스를 몰아갖고 그 경찰 2명을 치워 죽었어요. 그걸로부터 비롯되고 그다음에 뭐 무기고를 뭐 탈취하고 뭐 무슨 뭐 감옥을 습격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민주화입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데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뺏는다? 이게 무슨 민주화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들이라고 하는 다시 보여드리면 그들이라고 하는 범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가는 거에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리고 뭐 소위 탄핵 세력 또 최근에는 윤핵관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다시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 무엇을 네. 의미합니까? 우리 그 애국 세력이요. 네. 그 2016년도 10월 24일 날 그 손석희가 JTBC에서 그 태블릿 PC 들고 나왔죠. 예, 네. 태블릿뻥 그 가짜 방송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대담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그 가짜 방송은 없었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갖고 한국의 그 조중동마저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조중동마저도 이 그 손석희와 합세해서 네. 당시 대통령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을 그 끌어내리는 가짜 뉴스들을 막 그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랬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나섰잖아요. 예. 그때도 우리가 저기 광화문 그다음에 시청에 가서 태극기 들고 막 나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나도들 나서는데 지금 결과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으면 안 된다. 네. 좀 더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2016년 10월 네. 24일 그때 그 손석희가 그렇게 엄청난 그 범죄적 뉴스를 내보내고 나서 바로 11월 달에 네. 11월 그 첫째 주인가 둘째 주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경석 목사님이 네. 그때 그 돈도 없는데 그거 꿔갖고 네. 조선일보하고 그 동아일보 그 두 신문에 전면 5단 광고를 내서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큰일 났다. 네. 빨리 모이자. 그래갖고 서울역에서 네. 그 첫 번째 그 태극기 집회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국민들이 그때 그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때 다 나오고 지방에서도 예, 나섰습니다, 오셨었죠. 그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처음 시작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다 깨어나지를 못하고 네.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일단 이 그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그 저항을 하고 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까지 온 거죠. 왔죠. 예. 이제까지 왔고 이제까지 왔을 때 그 주류는 5년 동안 나섰어요. 맞습니다. 5년 동안 나섰는데 네.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 지금의 5년 전에 나서는 것과 네. 지금 우리가 또 나서야 된다면 똑같이 5년 전에 나서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줘야 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관한 우리 이 지도자들이 방법론에 관해서 말을 해야 될 때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방법론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예,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린다는 것은 그 대전제는 다 똑같은데 저희 그 고교연합 같은 경우 보면은요, 예. 우리 그 고교연합에서는 이 그 새로운 당이 있으면은 안 된다. 네. 우리 그 탄핵 부역을 한 사람들이 그 당의 핵심 세력이긴 하지만 네. 일단 그 민주당이라는 그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그 미통당이었죠. 자유한국당, 네, 네. 미통당, 국힘당, 자유한국당, 미통당, 국힘당을 계속 우리가 성원을 해줬어요. 그때 지난번 선거 때 이제까지 계속 선거를 그때 선거 때도 미뤄졌고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도 미뤄졌죠. 그랬다. 예. 탄핵 이후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미통당 그리고 국힘당 계속 미뤄졌어요. 이 당을 미뤄져서 이 당에서 그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지자체장도 나오고 그랬죠. 대통령도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당으로 해서 미뤄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의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분들이 진짜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국힘당의 그 핵심 세력이라면 국힘당이 이때까지 한 행보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올 수는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지 말자. 새로운 당을 국힘당에는 만들자. 기대할 게 없다. 네. 나서자. 지금의 나서자는 것은 새로운 당을 얘기하는 거다. 새로운 당을 만들자. 만들자. 저는 그렇게 돼갖고 새로운 당만이 희망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당을 이제 그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진당이에요. 그 새로운 당을 만든 게 지난 대통령 대선 때 만드는 겁니까? 그땐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 만드셨다. 그 4.15 4.15 부정선거, 예. 4.15를 그 타겟으로 해갖고 만든 당이었어요. 무슨 당이요? 예, 전진당. 전진한다는 예, 전진당. 예, 예. 네, 네. 예, 네. 예, 그때 그때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 그 최고위원을 하셨던 그 이종혁 최고위원님을 그 찾아가서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기존 당으로는 안 되니까 예. 우리 그 보수의 그 정치성을 그 회복하는 그런 그 우리가 그 대한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갖고 그 이종혁 최고위원님께서 엄청 그 사제도 많이 터시고 노력하시고 또 그 이현주 그 의원도 그 이제 그 영입을 하고 또 그 다른 또 그 훌륭한 분들도 많이 영입을 해갖고 예 전진당. 그 그래서 전진당이 전진당의 이름이 그 막숑 그래갖고 그 프랑스의 그 전진당 있잖아요. 그 전진당이 그 베이스가 없었었잖아요. 프랑스 네, 마크롱 네. 대통령. 마크롱이 없었죠. 예. 그래서 마크롱의 그 전진당 같이 우리도 만들면 된다. 무슨 그 베이스가 굳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만들었군요. 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전진당 만들어 갖고 네. 우리가 이제 전진당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이제 그 잘 출범해서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네. 그때 그 이제 황교안 대통령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 네. 그 미통당의 그 당 대표가 되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미통당의 당 대표가 그 되시면서 그때 당시에 미통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그 다 통합한다. 예. 우파 통합해서 그 네. 민주당하고 그 싸워갖고 우리가 네네. 저 절대 그 다수를 탄지해서 네네. 이긴다.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대명제에 우리가 그 눈물을 머글고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이현주 의원도 굉장히 속이 쓰릴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전진당이 미통당하고 합쳤나요? 예, 미통당으로 전진당을 그러니까는 그 문을 닫고 미통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날개를 펴기도 전에, 그러니까 네. 전진당이 다 완성이 됐고, 네.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임박한 선거 때. 승리하기 위해서 예. 미통당, 황교안 당을 밀어줬다. 네, 글로 들어갔죠. 그래갖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네. 이현주 의원도 들어가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정치인들을 양성하겠다 그래갖고 젊은 정치인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결국은 그냥 희생만 당했다. 당한 거죠. 예. 그런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네. 이제는 우리가 나서자고 또 나서셔 보니까. 네. 그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한 번 쓰라린 경험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두 번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오와 어떤 플랜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네. 나라가 이렇게 그 상식이 다 그 무너지게 된 것은 네. 민주당과 그 국힘당 네. 그리고 뭐 굳이 넣자면은 정의당까지 이 정치 독점 그들만의 리그. 독과점. 그들의 그 정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그 정치 독점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 일반 대중들의 국민들의 그 열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미통당의 경험이 그 좋은 경험이 돼서 전진당의 경험. 그래서 아무리 이제는 뭐 통합해야 된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상대방이랑 우리가 저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합해야 된다. 네, 그것이 보니까는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가 서로가 서로를 그 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민주당이 분열되려 그러면 상대가 있다.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서로 공생 관계에 있었다. 공생 악어와 악어새 같은 굉장히 한의문이에요, 사실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그런 말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그런 말이 또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통합이라고 얘기해도
당신들이 뽑힌다 한들, 당신들이 뽑힌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선택받을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다 하더라도 진짜 애국심과 실력과 청렴함과 이런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당신들하고 겨뤄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운명의 키를 쥐는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 못 믿겠다. 네, 더 이상 적과 이때까지 싸우기 위해서 믿어왔다.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네. 이제 안 속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말하자면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을 만들자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실 이분들이 그냥 핑계를 댄 거예요. 민주당이 있으니까 민주당한테 지면 안 되지 않냐. 우리를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들을 뽑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요. 은평구에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릴 그럴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려면은 우리 은평구 내에 그냥 그 프라이머리가 있어야겠죠. 그죠? 은평구 내에 그 국민들, 그 보수 국민들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그러죠.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어갖고 여기서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투사로 나가겠느냐? 그거를 뽑았을 때 국민의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소속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신당의 어떤 그 인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당신들이 꼭 혼자서 독점하고 우리 국민의 힘이 해야 된다 그럽니까? 협박도 했어요. 맞습니다. 협박 우리가 안 되면 분열되면 안 돼. 항상 협박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이 고교연합 같은 그런 그 큰 단체도 이분들이 하는 거 잘못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눈물을 머금고 이 국힘을 이때까지 밀러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힘이 국회에 나가서 결국은 민주당하고 손잡고 그 국민을 배신하는 일을 이때까지 해왔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겠다. 우리가 나서겠다. 자, 이제 우리가 나선다는 그 병분도 좋고, 근데 현실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고, 맞습니다. 뭐 조직과 돈과 법률이 모두가 다 그들만의 리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독립운동을 50년 이상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50년 이상을 하셔서 그분은 결국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너무나 우리가 지금 그 감사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멋진 나라를 건국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꿈이 있어서 그만큼 그 풍찬 노숙을 하고 싸워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비하면 우리가 뭐 5년 고생을 한다, 뭐 10년 고생을 한다 이런 것은 그냥 그 애교스러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구치소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 있어요. 그럼 총선 때 액션을 취하겠다는 겁니까? 액션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겠다. 취하겠다고 노력하는 거고, 저희 그 우파들은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의견이 분분하고. 근데 저는 의견이 분분하고 잘 안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조직에 의해서 세뇌를 받지 않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세뇌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그 모이기도 힘들고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너무나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살려야 된다. 살려야 한다. 이 명제가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우리 그 살리는 방향 쪽으로 다 모으는 쪽으로 우리가 그 희생한다. 요 두 개. 그러니까 나의 생각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모인다. 우리가 이걸로 저쪽에 그 막강한 그 대학생 때부터 그 세뇌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게 그 견고한 생각으로 굳어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최근으로 본다면 그 2016년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에 그 관심을 더 가지게 됐고 우리는 그냥
정치의 주역이 아니라 네. 좋은 사람을 잘 뽑아주고 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했지만, 예. 이제까지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 아니라 아하. 그 학벌이라든가 경력은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네. 그 마음에 애국이 없다. 아하. 예, 이거는 저기 그 대해 보니까 뭐 판사, 검사 출신이 많아요. 네, 국민들도.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 근데 많잖아요. 법안에 잘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은 또 다 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우리법 연구회는 우리 법을 얼마나 그 꼼수로 유린하는 연구회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유린을 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그걸 위해서 그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방송 우리가 시작한 지 한 35분 정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알았어요. 이게 우리 최정희 위원장께서 어떤 생각을 예. 가지고 있는지 알았고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액션 구체적으로 최정희 위원께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최정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에게 한 말씀. 네. 네. 물론 다음에 또는 모시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저는 그 두 가지 방향입니다. 국민의힘을 완전히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국민의힘이 잘 되는 게 최고의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배신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정치를 맡길 수 없고 우리 애국 세력들이 신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법을 한치라도 어기지 말고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또 언론이 특히 특정 두 후보를 띄우고 또 특정 어떤 후보를 언론에서 안 보이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망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있는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도하고 특히 이것에 키를 쥔 단체는 바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부정선거 없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할 것을 부탁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에 국민의힘 선거를 맡기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당내 선거를 자기 당에서 스스로 치렀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 선거를 자체 선거 관리를 못할 그런 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의 모든 과정을 법치주의에 맞게 또 공명 선거로 정말 좋은 당대표를 또 좋은 최고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국민의힘의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상입니다. 들어보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에 애정을 갖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여기 댓글 들어온 거 하나만 읽어드립니다. 네. 보수 신당 응원합니다. 다음 총선에 전부 후보를 냈으면 합니다. 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국회의원들 몰아내야 합니다. 라고는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곧 다음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